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여기는 제 차 아니죠. 오늘도 이명 때문에 침 맞으러 여기 인천 계양구에 있는 조금 약간 좀 인천 쪽에서 봐서는 동쪽 끝에 있는 그런 일종의 글쎄요, 뭐 아주 좀 조용한 배드타운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 배드타운이라고 하면 부정적이니까 그냥 뭐 안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춘재 관련돼 갖고 8차 사건 관련해서 많은 뭐 의견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심각하게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격려 또는 응원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상당히 뭐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논란이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저 새끼 저 튀려고 뭐 논란을 뭐 일부러 촉발시킨다, 관종이다 뭐. 좀 어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경찰은 우리가 이제 형사소송법상 뭐 이걸 따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체입니다. 수사의 한 당사자입니다. 근데 그 수사의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가졌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주사의 주체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라는 게 돈을 벌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뭐 이거 제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경찰은 어쨌든 화성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한 이유. 근데 그 어찌어찌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왜냐? 이거는 경찰 스스로 밝혀야 되고 지금까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과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건 경찰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경신안부청이죠. 그 이유로 인해서 어찌어찌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8차 사건과 그리고 화성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4명이나 자살을 하고 지금 재심 신청한 사람도 윤 씨 말고 또 하나 더 있고 그 외에 이 뜻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의 무리하고 강압적이고 실제는 그러지 않아 하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경찰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의 경찰, 현재 경찰 이거 나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경찰은? 지금은 그러죠. 과거의 경찰은 그렇고 지금 경찰은 아니다.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과거의 경찰이든 현재의 경찰이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다만 사람 지금의 경찰의 그 개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죠? 과거의 경찰들의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거의 경찰이라는 시스템. 그래서 경찰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결하지 못한 거를 어찌어찌해서 이춘재에 의한 DNA가 어찌어찌해서 지금 나온 얘기하고는 상당히 좀 결이 다른 것이 있는 방식으로 밝혀졌어요. 밝혀져 갖고 이제 어쨌든 경찰은 이 파손 사건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이춘재가 자기가 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그래 이춘재가 다 했어. 그걸로 어쨌든 이춘재를 이 진범인 DNA를 확인한 부분은 과정 어땠든 간에 확인했어. 뭐
칭찬은 못 받아도 어쨌든 과거에 못한 걸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누구누구가 승진할 수도 있겠죠. 이춘재는 이해관계가 없다 합니다. 이춘재는 어떤 형태로 되든 지금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춘재가 화성사건의 진범이 되면은 강호순, 유영철 이상의 최고 대우를 받습니다. 즉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상에서는 지금은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하실 분 계시지만 어쨌든 이춘재 입장에서는 극대화된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경찰들 자기 말 한마디로 벌벌 기고 자기 말 한마디 아니면 자기 것에 모든 언론이 다 주시하고 그죠? 이춘재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입니다.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어차피 이 사람은 무기징역이고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좋아질 건 있죠. 관심 그리고 조금 지나면 자서전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미국처럼. 그리고 교도소에서는 최고 대우를 받겠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죠. 이전엔 그저 별볼이 없는 살인범이었지만 무기수였지만 그 이춘재의 이해와 경찰의 이해가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 둘이 결탁을 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도 이춘재가 범인이어야 하는 이면 좋은 이어야 하고 그러면은 땡큐인 이춘재도 그 상황을 충분히 알고 그걸 이미 본인이 무엇인가 경찰로부터 탐지당하고 있을 그러니까 이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3년 전이든 올해 초든 부터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들은요 자신이 한 범죄 노트 그리고 살인 회상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 살인 회상도 상상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8차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이해관계가 맞는 이춘재와 지금의 경기남부지검 수사팀이 지금 이 사건을 그것도 어떤 언론에 흘리듯이 얘기하면서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거기다가 윤 씨와 박진영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박진영 변호사는 재심 전문 변호사서 이름을 날리고 있고 이 건 해결하면 또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윤 씨는 당연히 본질적인 이해관계가 있죠. 당연히 자기는 범인이 아니니까 재심 받아야 되는데 윤 씨는 이해합니다. 당연히 본인의 권리니까. 박진영 변호사도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관계가 어쨌든 공유되는 세 주체, 네 주체가 지금 언론은 어떻습니까? 화성 사건으로 인해 갖고 많은 클릭수, 네? 적어도 네 주체, 다섯 주체가 이춘재가 범인이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춘재는 기꺼이 그리고 아주 능동적으로 자신의 화려한 범죄 기술을 자랑하면서 특정한 도구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고 특정한 형태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것도 경찰이 슬슬 흘려주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경찰 욕하는 거 들은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럼 그때 돌아가셨던 그 많은 피해자들 그리고 그 관련돼 갖고 상당히 많이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사라져버리고 흔히 말하는 삐뚤어진 왜곡된 영웅이 되고 싶은 이춘재와 어쨌든 과거를 덮고 무엇인가 성과를 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경기남부청 경찰 제가 박진영 변호사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사건을 좀 더 자극적으로 좀 더 무엇인가 얘기되게끔 꾸미려고 하는 황색 언론들 이 결탁한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당연히 8차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화성 사건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선 각각의 사건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이춘재면 이춘재다. 8차 사건 범인이 이춘재면 이춘재다. 어쩌어쩌 해서 윤씨가 아니다. 이런 게 중심이 돼서 그리고 이런 사건을 왜 당시의 경찰은 해결하지 못했는가?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국가수는 왜 그 지랄을 떨었는가? 티타늄이고 뭐 지랄이고 한마디 뻥끗하지 않고 본연이 부검을 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씨가 범인이 되는 걸 수수방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기 반성과 이거를 재검토 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춘재가 영웅이 되거나 화성 남부에 수사하는 사람들이 뭐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윤 씨한테 미안하죠. 윤 씨는 재심 받는 거 그게 저는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윤 씨는 당연히 재심을 받아서 무죄를 받아야 되지만은 그건 윤 씨와 박준희 변호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그건 충분히 무엇인가 지금 본말이 전도돼 있고 제가 가장 안 믿는 게 검찰이 얘기하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그건 개구라입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번복할 수 없는 범인만이 아는 저는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아, 증거가 부족하구나. 뭔가 빠졌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이 사건들, 연속된 사건들의 본질을 봐야 된다는, 그것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고, 격가지로만 치고, 이춘재 영웅 만들기, 남부청 성과 만들기, 이거는 중심이 아닙니다. 돼서도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수사 주체와 수사 객체 이건 수사도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이건 그 조사의 조사.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그것을 간과를 유도하는 게 언론들 그리고 지금의 경기남부청 경찰들이죠. 수사. 왜? 어쨌든 자신의 성과. 저는 그 성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과거에 왜 이 사건이 진짜 이렇게 개판이 됐는가에 대한 처절한 심각한 반성. 그런 거 없으면은 이건 뭘 해도 신뢰도 잃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 누군 못합니까? 이런 수사 누군 못해요? 예? 수사 경력 없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왜? 춘재가 불러준 애들 받아 쓰는데 그게 무슨 수사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기사 중에 프로파일러가 인정한 감정정보라 그런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춘재가 당시에 8차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얘기를 했다. 이게 감정정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바디 포징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특징 그건 충분히 왜곡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제는 당시 수사진들과 아니면 그 수사 내용이 얼마만큼 보완이 시켰는가가 전제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정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수사 대상자가 감정정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그럴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정도로 아주
대단히 위험도가 높은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는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망상 속에서. 그게 전제죠. 분명히 보통의 살인자라고 하면은 분명히 프로파일러의 감정 정보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춘재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춘재 같은 사람들은 PCR 테스트, 즉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오랫동안 수용이 돼 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보통의 PCR 테스트의 대상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호순을 잡은 다음에 PCR 테스트에서 30 몇 점 나왔다. 유영철을 잡은 다음에 몇 점 맞았다. 라고 하는 것과 20년 넘게 수용돼 있던 이춘재를 지금 한껏 고무되어 있는 상태,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는 프로파일러들이나 경찰들한테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사람들한테 하는 PCR, 이건 같은 차원에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춘재는 지금 상황에서 PCR 테스트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만 참조는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답답합니다. 이걸 모두 세세히 여러 시청자들 모셔놓고 몇 시간이고 열띤 토론하고 싶어요. 이 내용 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뭐 저는 제 진심을 알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알아주실 분은 알아주시는 거고, 뭐 끝까지 절 싫어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나 팟캐스트 안 보고 안 들으시면 됩니다. 뭐 들어달라고 제가 사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사태의 본질이 뭔지 정확히 똑똑히 명확히 봐야 된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면 87년, 88년, 89년, 90년도에 화성 사건이 망가질 때의 상황과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다릅니까? 정의가 실현된 게 있습니까? 이춘재만 영웅 만들어주고 그 사건 엉망 만들어놨던 사회 시스템, 경찰들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시스템이 더 나아졌나요? 반성을 하는데 어떻게 나아집니까? 국가수도 반성을 하는데 어떻게 나아집니까? 또 지들 잘났다고 계속 그러죠. 어디 무슨 TV 프로그램 나가서 무슨 국가수 관련된 사람들 지자랑들 하고 있대요. 제가 아주 극혐합니다. 극혐. 국가수 그 부검이 그 사람들 지자랑들 하는 거 극혐이 극혐. 국가 관련된 사람들 반성 없는 지자랑은 그게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좀 답답함을 한번 표현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춘재 나올 겁니다. 재심사건 나와서 자랑스럽게 지 범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물론 표정은 아주 반성하는 듯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춘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고의 연쇄살인범으로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절대. 어쨌든 뭐 하는 김에 고의정 사건 부분에서 참 고의정 재판도 그렇게 검사들이 재판 전력이 없는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나라의 공판검사들, 그러니까 우리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공판검사가 그렇게 큰 어떤 능력치를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키워나갈 이유도 없죠. 왜? 대략 그 정도면은 재판
판사들도 밖으로서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유죄를 줄 겁니다. 유죄 여부에서는 사실은 이론은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 자체가 고유정한테 노란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즉 결국은 어쨌든 재판은 병합됐어요. 고유정한테 판을 이제 깔아준 거죠. 지금은 고유정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고유정 같은 사이코패스 살인범들 같은 경우는요, 형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고 하는 어떤 연극 틀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무엇인가를 떠들어대고 만족감을 느끼는 그게 줍니다. 그게. 그러면은 그 재판이 그렇게 이용되지 않도록 재판을 운영하거나 재판을 주도하는 검사들 충분히 거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몇몇 증거도 불확실하고, 그럼 증거가 불확실하면은 고의정을 법정에서 심리적으로 아니면 논리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뭘 하거나, 그러니까 전략이 좀 뭔가 좀 이상해. 이런 거죠. 본인들이 공소장에 써서 증거 됐어, 이 정도면 유죄 판결 받겠지.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그 정도는 검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죠. 그 정도 증거 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한 겁니까? 경찰이 한 거죠. 그럼 검찰의 역할은 뭡니까? 재판을 고의정의 재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지. 즉 법정 심리학에 충실한 법정에서의 본인들의 역할, 이런 전략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계속 고의정한테 끌려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봉사를 시작해갖고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요즘 좀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